중년 이후 만족스러운 인생을 원한다면 괴테의 지혜로 배우는 인생 후반 설계. 이 인생의 전반기는 사회적 성공을 향하지만 후반기는 자기 자신을 향한다. 칼융. 인생 전반기는 사회 속에서 자리 잡고 인정받는 것이 주로 목표가 됩니다. 공부, 직장, 결혼, 사회적 성공 같은 외부 기준이 삶의 중심이 되곤 하죠. 하지만 인생 후반기로 접어들면 이제는 세상의 기준보다 내 안의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을까? 같은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숙이 삶의 핵심이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배웠다. 중요한 건 인생의 숨결을 더하는 해가 아니라 해의 숨결을 더하는 삶이다. 마야 안젤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즉 그 해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야 안젤로는 말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깊이와 의미를 더하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란 뜻을 담고 있죠. 50대 이후의 삶.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넉넉한 돈일까요? 잃어버린 건강일까요? 아니면 지켜줄 관계일까요? 젊을 땐 그저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죠. 남은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선 무언가 다른 삶의 열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200년 전 괴테에게 전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만족한 삶을 위한 9가지 열쇠. 오늘은 그 열쇠들을 우리 중년과 노년의 삶에 맞게 새롭게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건강, 몸과 마음의 균형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죠.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만큼의 건강. 젊을 때는 밤새워 일하거나 끼니를 대충 때워도 금세 회복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다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몸이 따라주지 않고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마음이 쉽게 지치죠. 그래서 중년 이후의 건강은 병원이나 약에 맡기기도 하지만 매일의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만 걸어보세요. 헬스장에서 땀을 빼는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 근처 공원, 동네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잠들기 전 쓰는 3줄 감사일기입니다. 오늘 내가 잘한 일 하나, 고마운 일 하나, 배우거나 깨달은 것 하나. 이렇게 단 3줄만 적어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자유 중 첫째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건강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딱 30분 걷기와 3줄 감사일기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일의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 후반부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경제적 여유, 바로 충분함의 미학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재정적 여유. 젊을 때는 더 많이 벌고 더 크게 쓰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깨닫게 되죠.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만족의 크기에서 온다는 것을요. 은퇴 자금을 무조건 크게 불리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큰 지혜입니다. 한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꿈꿨지만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부담만 커졌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꿔 중고 캠핑카를 하나 장만해
근교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들꽃 가득한 시골길, 여름엔 강변에서 책을 읽고, 가을엔 붉은 단풍 아래에서 소박한 커피 한 잔. 그들은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해외여행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유함이란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진짜 부는 은행 잔고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얼마나 더 벌어야 하지? 라는 질문보다 나는 지금 가진 것으로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순간부터 경제적 여유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가 됩니다. 세 번째 열쇠는 힘, 바로 시련을 견디는 내면의 근력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중년과 노년의 길목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는 은퇴가 다가오고 자녀들은 독립해 집을 떠나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죠. 이때 필요한 것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마음을 지탱하는 힘,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시인 루미는 말했습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없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빛도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법을 찾는 것이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단 10분 작은 노트를 펴고 오늘의 하루를 기록해 보세요. 힘들었던 순간, 그때 느낀 감정,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운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 하루 10분 회고 노트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시련을 성장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두려운 순간을 피하지 말고 기록해 보세요. 그 기록이 쌓일 때 당신의 내면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라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열쇠는 인격, 바로 후회와 화해의 용기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인격. 또 이런 말도 남겼죠. 사람은 자기 잘못을 고백함으로써 더 나아진다. 젊을 땐 자존심 때문에 쉽게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말 괜히 했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할 걸. 돌이켜보면 마음 한켠에 걸린 채로 남아있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년 이후는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짧은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이 남은 인생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한 은퇴한 아버지는 어느 날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를 충분히 안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 짧은 문장에 담긴 진심은 수십 년간의 거리감을 단숨에 녹여주었습니다. 화해는 상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순간 우리 삶은 훨씬 더 단단해지고 한결 가벼워집니다. 간디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일이 아니라 강한 자의 특권이다. 남은 인생을 더 가볍게 만드는 건 결국 용기의 다른 이름인 사과입니다. 그러니 아직 미루고 있는 사과가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짧은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남은 삶의 무게를 놀라울 만큼 덜어줄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열쇠는 인내, 작은 성취의 축적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인내. 젊었을 때는 빠른 성과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는 하루하루의 작은 쌓임이 가장 큰 성취가 됩니다. 은퇴 후에도 배움과 시도를 멈추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는 습관,
평생 꿈꿔왔던 피아노를 배우는 도전, 작은 텃밭을 가꾸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일 등등. 이 작은 반복들이 모여 인생의 후반부를 훨씬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은 인내로 이루어진다. 그 어떤 성취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지켜내는 힘, 그것이야말로 나이 든 삶을 빛나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목표 하나를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 보세요. 그 인내가 쌓여 당신의 삶은 어느새 위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열쇠는 관대함, 바로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 하는 마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의 단점이 더 잘 보입니다. 말투 하나, 습관 하나에도 불편함이 생기고 때로는 괜히 작은 일에도 서운해지죠. 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타인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먼저 보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친절을 크게 기억하고 실수보다는 진심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죠. 한 70대 모임에서는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마다 칭찬 한 줄 일기를 쓰는 겁니다. 오늘 함께한 사람들의 좋은 점, 감사한 점을 한 줄씩 기록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웃음이 늘고 대화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밝게 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친구가 있고 세상을 어둡게 보는 사람에게는 어디에나 원수가 있다. 결국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내 삶의 밝기와 어둡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의 장점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그 관대함이 쌓일수록 당신의 삶은 더 따뜻해지고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7번째 열쇠는 박의 정신, 바로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흔히들 나이가 들면 사회와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노년은 오히려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순간에 피어납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후배와 자녀 세대에게 힘이 되어줄 때 우리는 다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한 은퇴한 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무료 독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생각을 나누며 새로운 세대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다시 바빠졌지만 그 바쁨 속에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타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결국 나의 인생이 진짜로 빛나는 순간은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후배에게 따뜻한 조언 한마디, 아이들에게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 이웃을 돕는 작은 손길 등등. 그것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더욱 값지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8번째 열쇠는 믿음, 삶을 지탱하는 영적 힘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만이 아닙니다. 삶에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궁극적인 신뢰,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내 안에 중심이 있다는 확신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불교의 명상에서 그 믿음을 찾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붙잡는 것에서 삶을 지탱하는 힘을 얻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기독교의 기도 속에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감사와 간구의 시간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새깁니다. 철학자들에게는 사유의 길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 자체가 인간을 인도한다고 믿었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조차도 선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길이 있다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명상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철학적 성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9번째 열쇠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바로 희망의 등불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어줄 긍정적 마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더 자주 마주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는 충분할까? 건강은 언제까지 지켜질까? 혹은 외로움은 어떻게 견뎌낼까? 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먼 훗날의 불안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걷는 10분, 식탁에서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 저녁 무렵 책 한 장 넘기는 시간 속에서 불안 대신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깨어있는 자의 꿈이다. 희망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을 긍정으로 채울 때 생겨나는 힘입니다. 그러니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기쁨 하나, 감사 한 줄, 미소 한 번. 그 긍정이 불안을 덜어내고 당신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 하나가 켜지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9가지 열쇠들이 서로를 비추며 당신의 인생길을 환하게 밝혀줄 겁니다. 건강, 경제적 여유, 힘, 인격, 인내, 관대함, 박애정신, 믿음, 그리고 긍정. 이들은 따로 떨어진 조각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삶의 퍼즐입니다. 괴테에게 전해지는 이 지혜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 중년 이후의 삶을 단단히 살아내는 지침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외부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삶을 바꾸는 힘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선택해 보세요. 하루 10분 걷기, 미뤄둔 화해의 전화, 작은 봉사활동 등등. 그 작은 실천이 모여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더 단단하고 무엇보다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